서울 도봉구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 창업 앤 리모델링 인테리어 지금이 적기인 이유. 도봉구 숫자가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상위권인 곳을 꼽으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도봉구입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도봉구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2.2%로 서울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돌며 강북구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부터 5명 중 1명이 노인인 셈이죠. 여기에 더해 유소년 인구 감소폭도 38.2%로 서울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인구 구조가 빠르게 역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할까요? 노인복지시설의 수요는 인구 구조를 따라갑니다.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에 대한 지역 내 실질 수요가 높아집니다. 가족 구성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있는 가정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 가정들이 가까운 지역 안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업이나 리모델링을 고민하고 계신 원장님들께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도봉구라는 입지, 왜 노유자 시설에 유리할까요? 1. 오래된 주거지역 장기거주 어르신 밀도가 높다. 도봉구는 창동, 쌍문동, 방학동, 도봉동, 노해동 일대를 중심으로 1970부터 90년대에 형성된 주거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오래된 동네는 이사를 많이 가지 않은 장기거주 인구가 많고 그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 내 돌봄 수요가 두터워집니다. 바꿔 말하면 시설을 새로 개설해도 지역 인지도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입소문이 잘 퍼지는 오래된 동네 커뮤니티 특성 덕분입니다. 2. 광역교통망과 접근성. 도봉구는 1호선, 4호선, 7호선이 교차하며 서울 북부에서 상당히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오가기에도 직원 채용 방향을 넓히기에도 유리한 조건입니다. 3. 인접 노원구 강북구와의 수요 연계. 도봉구는 서쪽으로 강북구, 동남쪽으로 노원구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 두 구 역시 고령화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도봉구 경계 인근에 시설을 개설하면 실질적인 수요 배후지가 3개 구에 걸쳐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도봉구 한 곳만 봐도 충분하지만 입지에 따라 훨씬 넓은 수요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이 지역의 숨겨진 장점입니다. 4. 신도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임대 비용. 강남권이나 마포, 용산 같은 지역에 비해 도봉구는 상업용 건물이나 단독주택을 임차할 때 비용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공간 안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직접적인 차이로 이어집니다. 주간보호센터 vs 요양원 vs 요양병원. 도봉구에서 어떤 시설이 맞을까? 세 가지 시설은 법적 성격과 운영 구조가 다릅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원장님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낮 동안 어르신을 돌보고 저녁에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형태입니다. 입소시설에 비해 공간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낮으며 운영 회전이 빠릅니다. 도봉구처럼 재가 돌봄에 익숙한 고령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특히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요양원은 24시간 입소 형태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공간 기준, 인력 기준, 소방 건축 기준 모두 까다롭지만 한번 입소가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입지 선점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 적용을 받는 의료기관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환자를 장기 입원 치료하는 곳입니다. 의사 면허 또는 의료법인 형태가 필요하며 건축 의료기기 인력 기준이 가장 엄격합니다.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안정적인 수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 내 상황에 맞는지는 보유 건물 또는 임차 예정 공간의 면적, 자본 규모, 운영 경험, 인허가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론으로 이게 낫다고 말하기 어렵고 현장 조건을 직접 보고 나서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허가, 설계, 시공, 분리발주가 독이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노유자 시설 창업을 준비하면서 이런 경로를 밟습니다. 얼핏 보면 각 분야 전문가를 따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연결이 끊기는 지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허가 컨설턴트가 받아온 도면이 실제 시공 여건과 맞지 않거나 설계 단계에서 미리 반영했어야 할 소방 조건이 시공 도중 발견되거나 인테리어 업체가 노유자 시설 기준을 모른 채 일반 상업 공간 기준으로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추가 비용과 공기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노유자 시설 창업과 리모델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허가 조건 설계 시공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끊김이 없어야 불필요한 재작업이 사라지고 공사 기간이 예측 가능해집니다. 아키디자인이 도봉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방식. 저희 아키디자인은 노유자 시설만을 전문으로 하는 팀입니다.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요양병원의 인허가 조건과 건축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서울시와 각 자치구별로 심사 기준이 어디서 달라지는지를 실무 경험으로 쌓아온 곳입니다. 입지 검토 단계부터 함께합니다. 공간을 구하기 전에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는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원하는 시설 유형에 적합한지,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소방 건축 측면에서 큰 걸림돌이 없는지를 미리 검토해드립니다. 계약하기 전에 아는 것과 계약 후에 아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설계팀과 시공팀이 처음부터 함께 움직입니다. 도면을 그리는 사람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같은 팀 안에 있기 때문에 설계 의도가 시공 과정에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같은 규모의 시설이라도 업체 간 협의와 제조율에 드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광고비가 아니라 공사비로 씁니다. 대형 업체들은 포털 광고, 박람회 참가, 영업 인력 운영에 상당한 비용을 쓰고 그 비용은 결국 원장님의 견적에
포함됩니다. 저희는 그 구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나누고 실제 공사 퀄리티로 검증받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 차이가 견적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원장님의 예산 안에서 최선의 설계를 합니다. 노유자 시설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실제 운영이 시작됐을 때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는 것입니다.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입소자와 직원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획일적인 표준 견적을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원하시는 시설의 규모와 정원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실제 공사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보고 나서야 정확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 중 리모델링의 함정. 도봉구에서 이미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을 운영하고 계신 원장님들 중에는 이용자를 받으면서 동시에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상황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공사 소음, 먼지, 동선 혼자에는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또한 리모델링 중에도 인력 배치 기준과 공간 기준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를 잘하는 것 이상의 운영 이해가 있는 업체가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공사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이용자 동선을 어떻게 우회시키고 어느 시간대에 어떤 공정을 진행해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 덕분에 공기를 단축하면서도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일정 관리가 가능합니다. 지금 도봉구에서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고령화는 이미 진행 중이지만 그에 비해 도봉구 내 노인복지시설의 공급이 수요를 완전히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노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센터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요 밀도와 공급의 격차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신규 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지역적 특성이 오히려 먼저 들어선 시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금 도봉구에서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것은 단순히 한 시설을 여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수요를 안정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창이 언제까지 열려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적어도 인구 통계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한 도봉구는 노유자 시설 창업의 관점에서 매력적인 지역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 더, 설계 단계에서 놓치면 나중에 돈 드는 것들. 노유자 시설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공을 할 때 경험 없는 업체와 진행하면 나중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 상담에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몇 가지 큰 틀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방 설비 관련 사항입니다. 노유자 시설은 화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상업시설보다 강화된 소방 기준이 적용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준공 또는 사용검사 단계에서 반드시 걸립니다. 둘째, 욕실 및 화장실 구조입니다. 어르신 이용시설은 일반적인 욕실 기준과 다른 안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후에 보완하는 것보다 처음에 제대로 설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셋째, 비상구 및 피난 동선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이용자를 고려한 피난 계획이 도면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인허가 검토 시 확인되는 항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설계에 들어가 있으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공사 중간에 발견되면 일정도 늘고 비용도 늘어납니다. 도봉구는 고령화 수치만 놓고 봐도 노유자 시설 창업의 조건이 이미 갖춰진 지역입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주거 커뮤니티, 교통 접근성, 인접구 수요 영해라는 지역 특성이 더해지면 단순히 노인이 많은 동네가 아니라 시설 운영의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유리한 입지가 됩니다. 창업을 처음 고민하시는 분이든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을 검토 중이신 분이든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공간 하나하나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방향 정도입니다. 실제 가능성은 현장에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아키디자인 신축 인테리어 리모델링 무료 상담 10-3101 7710 도봉구 창업이 적기인 이유 핵심만 요약해드릴게요.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프로필 링크 연락처로 문의주세요.